안녕하세요. 굿상담 클리닉 부원장 나현정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가족 갈등의 핵심이 사랑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소통 방식의 문제인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 관계를 일으키는 5가지 소통 원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판단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 말을 잘하려고 애쓴다거나 혹은 늘 이기려고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경우는 가족 간의 갈등이 정말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녀는 연령이나 세대, 서열이나 여러 부분에서 약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판단이나 평가, 너무나 많은 잔소리 이런 것들에 쉽게 마음이 다치고 또 감정적인 억울함을 느낍니다. 판단적이고 일방적인 대화에 가족의 감정이 많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대화를 잘 하려면 말하기보다는 듣기 비율을 늘리셔야 합니다. 상대의 말이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럴 때에는 최소한 인정만 해줘도 정말 훌륭하게 반응해 주는 것입니다. 아하, 나는 미처 생각 못했는데 너는 그렇게 느꼈구나. 이 한마디가 대화를 이어가게 만드는 가교가 됩니다. 가족이 대화를 할 때 이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청의 자세만 가져도 가족 간의 마음이 끊기는 일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가족 간 마음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차이나 갈등 이런 것들을 다룰 때 훨씬 유연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족의 질서 있는 대화입니다. 가족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대화인데요. 먼저 존중은 각 가족원들의 고유한 생각과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거를 수용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내 생각이 옳고 정말 내 생각이 맞는 것이라고 해도 이를 가족 모두가 따라야 하는 의무는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가족은 어떤 인지나 사고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족은 정서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각 가족원의 고유한 생각과 감정을 존중받아서 멀리 빨리 가지는 못하더라도 여기 머물러서 행복감을 인정받는다는 느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가족에게 중요한 질서 대화는요, 가족의 역할이나 권한, 지원, 성별 이런 것에서 가능한 한 공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 많이 하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불행해지는 이유에는 지난날의 불공평함이 원인인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간에 가부장적 수직구조를 가지고 있다든지 가모장적 수직구조 요즘엔 또 많더라고요. 혹은 부모의 편애, 즉 불공평한 구조 속에서 갈등 발생은 필연적인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족적이면 가족 안에서 역할이나 어떤 처우 이런 것들이 공평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가족에게 필요한 소통 방식은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소통하는 것입니다. 직접적 소통이랑 상대를 상처 주는 말을 그냥 쉽게 내뱉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감정적으로 명확하게 눈 똑바로 뜨고 큰 소리 치면서 내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감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말을 분명하게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를 위해서 아이메시지를 사용하기를 추천을 하는데요. 메시지에는 크게 유메시지와 아이메시지가 있는데요. 유메시지는 너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 시작이 너는 으로 시작해서 비난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너는 왜 항상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상대는 감정이 상하겠죠. 그러니까 방어하고 반격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을 못 듣게 되는 거죠. 반대로 iMessage는 나는 어떠한 상황이 되면 어떤 감정을 느껴.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라고 자기 욕구를 마지막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iMessage 대화 방식은 나를 주어로 하기 때문에 상대를 공격하는 메시지가 잘 안 나가요. 그냥 진솔하게 나를 표현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가 내 이야기를 듣고 감정이 상하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하고 귀 기울임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핵심 욕구와 바람을 담백하면서도 분명히 전달할 수 있어서 바람직한 소통 방식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족에게 필요한 소통 방식은요, 일관성 있고 언행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특정 행동을 어제는 허용해 놓고 오늘은 금지를 한다면 이 기준이 자녀 입장에서는 계속 바뀌는 게 되겠죠. 그러면 자녀는 큰 혼란감을 느끼고 동시에 자녀의 마음속에 일정한 기준이 내재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부모 자녀가 같이 세웠던 일관성 있는 기준이 있죠. 예, 이 기준으로 가르치되 특별한 날에는 유들이 있게 좀 융통성 있게 그 기준을 낮추어 줄 필요도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가족에게 필요한 소통 방식은요. 가족에 특정한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좀 시간을 두고 다루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족의 특정한 문제가 가족원 전체에 해가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만 한데요. 하지만 어려운 문제일수록 시간을 두고 풀어야 합니다. 억지로 시켜서 해결되는 일은 없기 때문이죠. 강압이나 폭력, 협박 이런 것들로 특정 문제를 당장 잠잠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결국은 부정적 부작용과 복잡한 갈등, 관계 구조만 남아서 더 큰 갈등이 결국은 일어납니다. 일정한 잠복기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 큰 문제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문제는 해결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결 방향을 향해 가족이 모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이 특정한 문제들은 가족의 상처와 손실을 계속 발생시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말기암이 치료가 어렵듯이 이미 가족이 다 손상이 된 상태로 상담실에 오시게 되시면 그 남은 기능도 얼마 없는 채로 오세요. 이렇게 되면 해결이 되어도 그 속도가 좀 더디고 또 치료는 되어도 이미 발달 과업들에서 어떤 늦춰진 어떤 시기들이 있잖아요, 자녀에게. 예, 그런 것들을 보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결국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이죠. 부부의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자녀도 그 모습을 배워서 결국은 고통하며 살아가는 경우 많습니다. 가족은 이기고 가르쳐야 할 상대가 아니라 이해하고 연결돼야 할 관계입니다. 낯설지만 행복을 찾아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족의 정서를 찾아가는 발걸음을 떼어보시길 권하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